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점 오도시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5월 2일부로 야외에서 마스크 네, 저 아까 걸어오면서 좀 네. 벗고 왔는데 좋더라고요. 착용이 해제가 됐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쓰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쓰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게 리오프닝의 좀 첫 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희가 네. 리오프닝 관련된 걸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어떤 거 혹시 좀 준비해 주셨어요? 리오프닝 하면은 뭐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뭐 네. 엔터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미디어 뭐 별의별 거, 여행, 주류도 있고, 카지노, 네, 면세 뭐 많지만 사실은 광고도 있거든요. 광고도 있나요? 네, 왜냐면 이제 광고주들 뭐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제일기획, 이노션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 별로 안 좋았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집에서 안 나오니까 더 많이 매체에 시청할 것 같고 거기에 더 많은 광고를 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밖에 5개 광고나 등등등 더 많은 것들에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광고비 집행을 좀 줄이겠지. 그래서 이제 매출 자체가 조금 줄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집행하는 것들이 조금 사라졌다가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려요. 네. 뭐 이제 말 그대로 소비의 경제잖아요. 사실 지금의 경제는 소비의 경제란 말이야. 네.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광고를 해야지. 그죠. 막 사게끔 만들어. 사익금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광고가 사실은 리오프닝에도 항상 광고는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제일기획 이노션 얘기할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광고에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광고의 흐름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요건 것 같아요. 뭐 이제 5개 광고, 뭐 네. 크게 바깥에서 하는 대형 광고들에서 디지털 광고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예. 네, 근데 이제 디지털 광고의 그럼 다음이 있나요? 다음이 이제 뭐 메타버스 내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추얼 휴먼이라는 또 가상의 인간을 활용한 광고. 봤어요. 얼마 전에. 예. 네, 저도 저번에 그 이제 모 CF였는데, 야, 저렇게 생긴 배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의. 네, 버추얼 휴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뭐 이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는 대부분 이제 아는 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네. 이 안에서 회의도 하고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메타버스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NFT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이 메타버스 경제 내에서 사실은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라고 보시면 돼요. 꽤 40% 굉장히 크네요. 커요. 예. 왜냐면 그 안에 그냥 공짜로 가만히 뭐 힐링하러 들어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거기에 루이비통도 있고 네. 샤넬도 있고 명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광고 아니에요? 그 브랜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광고라고 광고비를 집행을 하죠. 했는데 왜냐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들어가려면 광고비를 내겠지.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입히는 게 다 광고 아니야? 그쵸. 왜냐면 나한테 광고비를 내야 거기에 입점을 시켜주겠지.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경제 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엄청 크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실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던 적도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발표회 같은 경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광고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메타버스는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세계에 똑같이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실화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이때 나오는 게 VFX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 약간 특수효과 같은 네, 거. 특수효과인데 증강현실이랑 등등등이 이제 결합이 된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기업들이 주가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메타버스 때문에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를 찍을 때도 그 네. 뭐였죠? 뭐 그 특수효과. 공유 나오는 영화 뭐였지? 그리든가? 아니 그거 달 가가지고 예, 하는 달 거. 가가지고. 고요의 바다. 고유의 바다. 고요 그리드는 다른 거 아니야? 그거랑 헷갈렸던 그렇다고 것 치고 같아요. 네. 고요의 바다에도 보면 그 뒤에 있는 증강현실이나 이런 게 달을 표현한 게 대부분 VFX 기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바뀌어가요. 광고 내에서는. 버추얼 휴먼이라는 게 이때 나옵니다.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 네, 가상 인간 아는 사람 있을걸요? 옛날에 우리 뭐 아담? 뭐 그런 네. 친구들. 그거 9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담. 너무 옛날이고. 네. 근데 아담이 나왔을 때 사실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봐도 가상인간이었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상인간이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이슈는 그냥, 됐지만. 그냥, 예. 네, 근데 최근에 가상인간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가상인간이라는 또 단어도 안 쓰잖아. 조금 멋있게 쓰잖아. 버추얼 휴먼. 네,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네. 최근에 버추얼 휴먼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네. 상업화가 이미 됐어요. 물론- 어떤 버추얼 휴먼은 네. 예, 전속 계약까지 했습니다. 아, 소속가가 있나요? 소속사도 있어요. 네, 뭐 소속사 있는 친구가 이름이 뭐였냐면 잘 헷갈리더라고요. 리나라는 그 버추얼 휴먼이 있는데 인스타랑 틱톡에서 활동을 한대요. 팔로우도 굉장히 많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3월 달에 네. 그 연예기획사랑 전속 네. 계약도 맺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의 그냥 캐릭터잖아요, 그죠? 가상의 캐릭터지만 이걸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 대체하는. 리나를 만든 어떤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얘도 이제 에이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메타버스를 처음에 끝낸 이유가 그거야. 이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상이잖아. 그렇죠, 가상이죠. 그러면 가상의 세상에서 활동하는 애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화된 버추얼 휴먼들이 네. 네, 심지어 뭐 이제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노래를 하는. 근데 그거는 그 얼굴만 바꿨어요. 사람의 원래 있던 사람의 체형과 목소리는 그대로 쓰고 네. 얼굴만 변형을 해서 하는 유튜버도 있는데 네.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 구독자가 훨씬 더. 아, 거기는 만 단위로 놀아. 만 단위로 놀아. 네, 뭐 많더라고요. 우리는 걔들만도 못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 바꿀까 얼굴을 하겠습니다. 잘생긴 애들로 우리도 좀 바꾸면 좀 나아지려나? VFX 기술을 써가지고 네, 좀 저희가- 나아지려나 우리도? 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올해 안에는 그 버추얼 휴먼으로 네. 걸그룹이 나온답니다. 걸그룹이 나오나요? 네. 오. 네, 정말 달라져 있고 네. 그 잡지 화보 찍어본 적 있어요? 화보는 제가 찍어본 네. 적은 없죠. 네, 화보를 찍어서 지금 5월달 그 스타일리스트 뭐 스타일 뭐 매거진 뭐 이런데 또 화보를 낸 버추얼 휴먼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가상의 그건데 어떻게 걔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찍었겠죠, 이런. 네, 했겠죠. 뭐 이제 화면상에서. 그걸 캡처를 해서 이제 네, 그 네. 주변 상황까지 구현을 해서 보내줬겠지.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네. 조금 이렇게 현실화되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가상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처럼 네, 보이니까. 극사실화를 표현을 했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상의 뭐 인간, 네. 버추얼 휴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돈이 되고 네. 광고에서 그러면 왜 얘네들의 관심을 갖냐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고비를 집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제작비라고 하는데 제작비에서 거의 한 15% 정도가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 네. 피를 줘야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딴 데 쓰는 여러 가지 트는데 드는 비용이 85%인 거고 그냥 찍는데 들어가는 사람이랑 스튜디오 빌리는데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겠지. 몇 억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니까 네. 사실은 조금 더 자동화되기도 하고. 쉽겠지. 아.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제작 단가가 떨어지겠지. 떨어지고. 네, 그러면 더 많은 광고를 똑같은 예를 들면 광고비가 10억이 제작비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더 많은 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죠. 있고 네. 그러면 생산자와 수요자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더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 시장에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게 똑같이 만약에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이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 있는 연예인이 근데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의 연예인이 또 그 정도의 가치를 해준다면 근데 뭐 예를 들어 고용할 수 있는 뭐 훨씬 더 10분의 제작비는 1로, 적다면. 예, 적다면 네.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버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같은 제작비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자동화된 VFX 기술을 네. 잘 활용을 하면 뭐 크게는 비용을 거의 30-40%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메타버스랑 지금 보면은 광고랑. 광고랑 네. 네, 버추얼 휴먼 여기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그럼? 많아요. 많나요? 네,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즈랩. 마이즈랩 저는 아직 못 그래요?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들어봤을 걸요. 자이언트 스텝. 예, 자스는 이게 네. 예전에 네. 작년에 엄청 이게 맞아요. 메타버스 VFX 로, 관련해서. 예, 예. 네, 그다음에 넷마블. 게임 회사인데 게임 갑자기. 회사인데. 네, 그다음에 YG 플러스. YG 플러스는 네. 제 지인이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지금 많이 물렸어요. 예, 그다음에 있다고. 솔트룩스. 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대부분 버추얼 휴먼을 활용한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이슈가 생기면 네. 관련 주가가 좋아질 건데 네.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출연을 하는 사실들은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델을 버추얼 휴먼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지각할 일도 없고요. 그렇죠. 네, 웃으면서 얼굴에 경련이 일도 없고요. 네, 저도 이제 홈쇼핑 자주 나가봤지만 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리도 아프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네, 너무 피곤할 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어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표정이 사실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버추얼 어시스턴트나 옆에 도와주는 모델들 아니면 쇼호스트 네.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마인즈랩. 진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게지만 네. 한유아라는 버추얼 휴먼이 있습니다. 아, 또 개발했나요? 네, 한유아라는 버추얼 휴먼이 있는데 네. 뭐 이걸 개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버추얼 휴먼 한유아가 네. 또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디랑 맺었나요? YG K 플러스. 그러면 결국에는 네. 이 한유아가 잘 나가면 네. 자이언트 스텝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걔들도 좋고 또 그다음에 YG YG도 플러스도 좋고 YG 플러스의 자회사 중에 YG K 플러스라고 있는데 네. 여기는 전속 계약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할 계획이시랍니다. 네, 부럽다. 그러신 분이 있군요. 네네네 처음 그러기도 하고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SM 그룹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네. SM의 에스파 있잖아요. 에스파. 네, 에스파를 버추얼 아바타를 또 제작하는 게 자이언트 그 스텝. 에스파가 네. 그 윈터랑 그 있는 네. 그분들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뭐 윈터? 제 이름 정확히 몰라가지고. 예, 저도 네 분이 있는 건 그래요? 아는데. 나도 그 광고에서 자주 보던 그 사람들이 에스파라는 건 알아. 네, 그분. 옷 입는 광고도 나오고 뭐 다른 광고들은 그 에스파의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하는 게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은 뭐냐? 넷마블 자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자회사 중에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 이 사명을 그렇게 줘버렸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상의 아이돌을 개발을 해가지고 데뷔시키겠다. 네. 라는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라고 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도 이제 메타 휴먼, 뭐 버추얼 휴먼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이긴 한데 네.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LG U+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활용을 한다라고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이제 진짜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지죠.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 이 네. 인간들이 철시 있는 직업이 데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점도 뭐 그렇게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정 인물이 했던 직업을 반대로 이런 버추얼 휴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 노동이 들어가겠어요. 기술이 물론, 들어가고. 예, 그걸 만드는 네. 또 개발자나 이런 네. 디자이너들을 고용함으로써 또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당연하죠. 맞지만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네네. 이런 지금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절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이제 문득 굉장히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야지. 뭐. 예. 생긴 게 독특하든지 말이 독특하든지 AI가 못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쓸 줄 안다든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게 자꾸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일 돈을 잘 벌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혹시? 사실은 돈을 잘 버는 데는 뭐 크게 당장 지금 매출이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기업들은 사실은 없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일기획도 관심을 조금 많이 보여요. 이게 원래 네. 큰 회사잖아요, 여기는. 그죠? 네, 원래 이제 광고 회사 중에 굉장히 큰 삼성 계열을 삼성 계열. 독점하던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B 계열 광고들도 많이 들어오긴 있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이번에 아예 올 초에 이런 그 부서를 만들었어요. 네, 또 내부 메타 조직을 관련된. 네, 메타버스 광고 관련된. 네, 저희가 메타버스 광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컨텐츠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아예 뭐 M&A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들이 원래 돈이 많아요. 삼성전자도 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빵 뜰 거냐라는 얘기가 언제냐면 이재용 복귀할 때랑
그 뭐 바이든 대통령 올 때쯤 뭐 만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복귀했다라고 할 때랑 아니면 큰 대형 M&A가 성사됐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좀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순현금만 제가 알기로는 4천억 넘게 가지고 있어요. 아, 보유하고 있는. 네, 현금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기업들 또 인수합병 할 수도 있잖아요.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좋네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이슈가 있으면 또 빵 뜨지 않을까. 뜨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제일기획 하면 이노션도 하겠지. 네.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요. 거기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거고 사실 여기도 제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네요. 많은 걸 하지만 여기서 결국엔 승자만 또 돈을 벌 거다. 남아 있겠죠.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삼성전자 얘기 해주셔서 잠깐 얘기하면 최근에 괜찮겠어? 뭐 M&A 아니 그 있잖아요. M&A의 뭐 규제라고 뭐 골드만삭스인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누굴 또 영입을 했더라고요. 네네. 또 그래서 대형 M&A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심지어 뭐 3만 5만 전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럼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렇지 국민주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빵 뜰 거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자꾸 이러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M&A 전문가가 또 본인이 할 일을 뭐 하기 해주면. 위해서 데리고 왔겠지. 네, 그럼 돈도 있겠다. 돈이 없으면 전문가 데리고 와봤자 뭐해. 그쵸. 못하는데 너 맘 놓고 한번 잘 해봐라 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거의 뭐 100조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순현금 제일 많은 데가 애플이고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600만 인구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민주. 조금은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네, 본인 가지고 있어서 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잘 갔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해봤던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메타랑 광고 무슨 연관관계 있을까? 또 리오프닝까지. 근데 들어보면 조금 그래도 이렇게 구슬이 깨지죠.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관련된 기업도 뭐 5개 정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좀 애매하라는 게 아니라 보자 라는 거니까요. 꾸준히 한번 봐보시는 것도. 저도 오늘 저는 왠지 여기 이름이 좀 괜찮은 뭐 자이언트 스텝? 큰발? 아니요, 이게 저기 한유 YG 플러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 두 개를 좀 리오프닝이랑 또 엔터랑 또 묶였으니까 야망가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도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